자, 지금 제가 펴드린 이 도매꽁이라는 사이트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실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많이 쓰게 될 사이트인데요. 현재는 우리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상품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이 도매국에서 보는 부분은 일단은 어느 상품이 인기가 있나 이런 걸 먼저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은 뭐 한동안은 아마 그렇게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거를 일단 판매할 수는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짜리, 그러니까 낱개로 팔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 그것만 좀 보고 오늘은 골라서 상품을 올려볼 계획이에요. 자, 이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는 도매 사이트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이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시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상품을 찾을 때는 여기 위에 상품명을 적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상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레인부츠를 팔겠다. 그럼 여기 상품명에다가 레인부츠라고 적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인부츠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가격들이 보일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그런 상세 페이지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싸게 보일 텐데요. 옵션가보다 일단 보시면 최소 2개 또는 뭐 최소 몇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제약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간혹 들어 낮게 가능이 있기도 하네요. 그죠? 실제 이걸 파는 곳은 요 도매라인이라는 데서 팔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상품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소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만 구매 가능이라고 써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사업자 회원이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고 재고도 꽤 많이 들어있네요. 옵션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여기에서 배송비를 결제해서 구매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좀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 공급사의 인기 상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니까 상세 페이지 이미지 사용 여부가 사용 불가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가져다 쓰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누군가가 이제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페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원래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맡기려면은 물론 퀄리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한 몇십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상품을 이제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가격대가 꽤 비싸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지금과 같이 제공을 해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제공을 해줘서 가져가서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들어서 쇼핑몰들에 보면은 이 상세 이미지 사용 불가라고 보였는데 이 이미지를 쓰고 있는 쇼핑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쓰고 싶다고 하고 아마 금액을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품을 팔겠다라고 한다면요. 이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상품을 하나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매한 상품, 예를 들어 샘플 상품이 되겠죠. 그 상품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시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상품을 직접 찍어서 올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상품은 지금은 쓸 수가 없겠네요. 네. 그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네네. 그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네. 지적 재산권이 있잖아요. 등록 안 돼 있는 거요. 네네. 그런 거는 막상 써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특허 그 시용 신안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나가는 거지, 그죠? 네. 제가 그냥 퍼다가 팔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왜 따지는데요. 네.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대 보호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걸 갖다가 자기가 네. 찍은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퍼왔으면서 따지더라고요. 퍼와놓고는 또 따진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결론은 제조사가 주인인데 제조사는 퍼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경우는 네, 나가는 퍼가도 되는 경우가 많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 조달청 이제 여기 보면 그 특허 네네. 그 기능시나 사이트 들어가갖고 네. 그 상세 그 제품명 치고요. 네. 상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조회해 보면은 등록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쓰면은 하다가 써도. 네, 뭐 굳이 거기까지 가자면 그렇게는 가능하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걸렸을 때 경찰청에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가셔서 잘 모르고 썼다고 얘기하시고 빠져나올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일단 연락 오는 경우 그렇게는 해결할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안 쓰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모르겠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알고 했다면 문제지만 모르고 했다면 문제가 안 되긴 해요. 코에 걸면은 코걸인데 어떻게 말하는데? 네. 뭐 맞는 얘기니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불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저거 F12 누르고 자바로 들어가. 알아요. 네, 되더라고요. 네. 자, 여기 도매 플랜 같은 경우는 최소 3개, 뭐 최소 2개 이렇게 사라고 되어 있죠. 자, 어찌됐건 간에 내가 어떤 상품을 만약에 찾는다면 해당 상품을 검색을 하고 가격대나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나는 뭘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최저가나 MD관 같은 데를 들여다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 최저가 말고 인기백이요. 자, 인기백을 들어가 보면 도매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이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 잡화에서 상품을 팔겠다. 그럼 패션 잡화 화장품을 보시면 패션 잡화 화장품에서 가장 잘 팔리는 1위부터 100위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이 상품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면 다시 여기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 거꾸로 우산이라는 게 지금 5,900원 최소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네네. 인기에서 제가 본 거는 패션 잡화 화장품이에요. 그럼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는 5,900원에 팔고 있고 여기 밑으로 보니까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 허용이죠. 우리는 이런 상품을 지금 선택해서 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주로 볼 거는 일단 최소 구매가 하나인지 그리고 사용 허용인지 요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인기백에서는 어쨌든 인기 있는 상품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인기 상품을 참고해보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도매국이라는 사이트는 도매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이 도매국의 패밀리 사이트를 잠시 소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소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도매매라고 혹시 보이세요? 여기는 뭐냐면 진짜 위탁물이에요. 원래 이 도매국은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품들을 파는 게 한 개씩 파는 거는 거의 없고 막 2개 또는 뭐 최소 단위가 뭐 30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사실 하나씩 구분해서 따로따로 팔기가 어렵죠. 실제 정확하게는 이런 도매물에서는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상품을 만약 얘가 최소 6개를 사야 되면 6개를 다 사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게 원래 도매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지금 당장 재고를 부담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 구매 수량 하나짜리를 골라서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요. 근데 위탁 판매몰인 도매매 같은 경우는 사업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찾아보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
우비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비를 쳐보면 우비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우비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업자만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미지 다운받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도매매 같은 경우는 상품을 한 개씩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위탁 판매업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런 도매매 사이트나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위탁몰들에서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의 마진을 계산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잠깐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도매국하고 도매매하고 같이 네, 패밀리 사이트기는 한데 로그인 2번 할 필요 없네요. 네, 맞아요. 이 도매매 사이트에서 내가 만약에 이 썬블럭 크림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썬블럭 크림은 도매국에서는 2,950원에 최소 구매 수량을 10개 이상을 사도록 되어 있지만, 이 도매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상품 하나만 구매가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내려보시면 상세 설명도 당연히 사용 가능한 것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무료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매국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도매매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요거 선택하고 상품 이미지랑 상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냥 바로 올리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2,950원이면 2,950원에 올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2,950원이라고 적혀 있는 이 가격은 우리가 계산해서 들어오는 가격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몰에는 이 가격으로 올리면 안 되고 이 가격에 플러스 마진을 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래서 이 선크림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0,000원의 이 상품을 내가 내 몰에다가 올려놓았는데 누군가가 내 몰에 상품을 검색해서 구매를 했다면 우리는 여기 도매매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쇼핑몰 상호는 우리 그 몰의 이름을 적고 배송지랑 소비자명, 요거는 이제 우리 몰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제한 사람의 소비자명과 수령지 주소, 휴대폰 전화 등이 나한테 남겠죠. 그거를 여기다 적어서 저장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요 가격 2,950원 가격에 결제를 하게 되면 배송을 그 업체에서 저 사람한테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 판매의 경우는 내가 재고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도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는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런 상태로 물건을 떼어가서 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수수료 정도를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나중에 위탁을 하시다가 잘 팔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소싱을 직접 하셔서 사입으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마 돈이 더 많이 남는,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도매매는 그래서 진짜 위탁몰이고요. 이 위탁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을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서 올려서 쓰시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판매하는 곳인데 사업자가 있으셔야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보니까 낙가마라고 보이죠? 이 낙가마는 어떤 곳이냐면 덤핑 재고 처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판매자들이 판매하다 보면은 좀 많이 남는 그런 재고들을 여기다가 덤핑 재고로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 이 상품 잘 팔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상품을 싸게 사서 우리가 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요 옷이 11장에 3,000원 이렇게 팔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이거 괜찮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가지고 덤핑을 내가 이제 제 가격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여기 덤핑 판매하는 낙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몰이 바로 도매국이고, 아까 말씀드린 낙가마나 도매매는 이 도매국의 패밀리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사업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도매국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매국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도매국의 인기백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 패션 작품 화장품에 보니까 여기 아까 세 번째 있던 요 코지트리가 지금 최소 하나에다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써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거꾸로 우산을 한번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수목금? 그죠. 수목금 비 안 온대요. 토요일날 비 온다고 하니까 아마 우산을 바로 올렸을 때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하나 그냥 고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만약에 하긴다면 다른 걸로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이제 내가 퍼가지고 나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 뜹니다. 잠깐 누르시고요. 네네네. 여기 사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눌렀어요. 일단 우리가 자리에 폴더를 좀 만들 건데요. 바탕화면에 하실 분은 그냥 바탕화면에 새 폴더 한 개만 만들어 볼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폴더 이름은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일단 적을게요. 오늘은 그냥 거꾸로 우산 이렇게 해놓을까요? 에이, 그것도 좋고. 자, 거꾸로 우산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면 여기다 사진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따닥 누르시고 요 파일 이름이 좀 복잡하죠? 얘 이름을 거꾸로 우산.jpg 까지 적어주신 후에 저장 누를게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키워드 적은 거고요. 이 뒤에는 .jpg라는 게 확장자예요. 그래서 얘가 그림 파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확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거꾸로 우산 JPG 파일이 저장이 되었어요. 연습 샘플도 치고 밑에 파일 이름도. 자,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급사에서 같이 또 팔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여긴 진짜 도매 사장님인가 봐요. 여러 가지 팔고 계시네요. 함께 구매하면 좋은 상품 이런 상품도 있어요. 여기 넘어가고 이 밑에 보니까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가 허용으로 되어 있죠. 이거 문제 없네요. 그죠? 좀 밑으로 내려서 얘가 이제 상세 페이지일 건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저장.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네네네, 맞아요. 이게 브라우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떠요. 인트로는 굳이 안 해도 될 게 우리 장우산들은 안 팔 거니까 넘어가도 됐을 것 같아요. 여기 거꾸로 적고 펴는 독특한 아이디어 우산, 요것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대로 저장.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파일 열기 해보시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그림이 요 정도 그림을 받았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거꾸로 우산에 여기 지금 빨간색에 여기 치수 재는 데까지 들어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게 여기까지 다 받은 거고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럼 다 받은 거죠? 어디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인데 네. 여기 가장자리 빈 공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끌었을 때 보면은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는 게 한 장인 거예요. 그리고 얘를 좀 이렇게 비켜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빼놓으면 얘가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얘는 지금 안 가져와지네요. 파란색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끌어다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를 끌어다가 바탕에다 끌어다가 놔도 가져와지기는 해요. 우리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했지만 그건 이제 저장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저장하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그냥 직관적으로 끌고 가셔도 저장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를 얻었으니까 얘가 단가가 지금 얼마래요? 5,900원. 그러면 잠깐 인터넷을 위에 새 탭 눌러서 띄울게요. 네이버로 가셔서 한번 그냥 마진 계산기라고 쳐보실까요? 마진 계산기.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재고도 관리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일이 마진 계산기를 이렇게 찾아서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한 개만 그냥 단품으로 빨리 올릴 때는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마진 계산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뭐 어디를 들어가시든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져 있는 데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데를 뭐 즐겨찾기 해놓고 쓰셔도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 머슬 팩토리라는 데에 마진율 계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나오죠? 자, 우리 매입 얼마에 매입한대요? 도매국에 보니까 5,900원. 그럼 여기다가 매입가를 5,900원을 적어 볼까요? 판매 얼마에 하실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배송료는 우리가 얼마인가요? 여기 모르죠? 택배긴 한데 모르죠? 그럴 때는 도매국에서는 옵션을 하나 골라놓고 구매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창에서 배송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3,200원 받네요. 많이 받네. 자, 어쨌든 배송비는 그럼 우리가 얼마를 받을 건지 배송료를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 금액 그대로 3,200원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3,500원에 배송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안 하실 거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놓을게요. 따로 포장하거나 뭐 사은품은 없죠?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넘어가고 오픈마켓의 수수료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는 6%로 계산을 하니까 6% 이렇게 적어보면은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라는 거를 뽑아보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얘는 근데 계산이 왜 안 돼? 잠깐만요. 그럼 우리 그 뒤에 도깨비별로 가볼게요. 여기도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 말고 잠깐만요.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요? 이게 마진 계산기들 형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깨비별에서 그러면 일단 보죠. 아까 매입가가 5,900원이었고 판매가가 10,000원. 저 여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참. 배송료가 아까 3,500원이라고 가정하고 오픈마켓 수수료는 6%. 네? 마진을 넣으니까 여기 지금 배송비가 여기서는 이제 배송료까지 더한 가격을 체크를 했네요. 뭐 이렇게 만들었대?
일단은 그래요. 뭐 무료 배송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 어쨌든 15,000원에 그럼 배송료 3,500원 해서 넣으면은 여기 순이익이 보이는데 여기 오픈마켓에서 내가 6%를 띈다라고 한다면 순이익이 4,700원이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곳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이트는 저장해 두셨다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나중에 계산해서 올리기야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상품들을 금액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우리가 다 찾아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진 계산기라는 엑셀 파일을 정리해서 그 파일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판매가 10,000원에 그렇게 해서 올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배송비는 저는 따로 3,500원 받아서 그렇게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대략 그러면 금액 계산을 해보셨다면 이제 상품을 올려보실 차례예요. 그러면 아까 요거 상품은 지금 제가 고른 게 패션자파의 여기 거꾸로 우산 요걸로 고른 거고요.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볼까요? 일단 여기 로그인 해주시고 상품을 올리실 때는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마진 계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띄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진 계산기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진 계산기가 어차피 그냥 엑셀 파일이니까 그 엑셀 파일을 쓰시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거 이제 쓰는 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금액을 책정을 해주시면 돼요. 좀 넉넉하게 책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상품 등록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 상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떠야 잘 띄워지는지 모르는 상태죠. 상품 관리. 네,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이에요. 자, 어떤 카테고리에 적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 이제 네이버를 잠깐만 열게요. 여기 창 그대로 두고 새 탭 열면 쉬워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럼 지금 내가 올릴 게 거꾸로 우산이잖아요. 거꾸로 우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쇼핑 탭으로 가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꾸로 우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로드몬스터인가 뭐 거꾸로 우산 이런 거 올린 거 보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 패션 잡화, 패션 쇼품, 우산, 자동 우산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얘가 자동 우산이 아니지만 우리가 요걸 자동 우산에 올려놓는 이유는 일단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자동 우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앞쪽에 뜨다 보니 만약에 내게 수동 우산이라고 수동 우산 카테고리에 넣었을 때는 앞쪽에 뜨는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고 해당 키워드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카테고리에서 먼저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산을 우리가 골라서 적어보니까 이거는 패션 잡화의 패션 소품 우산 자동 우산이라는 메뉴에 있죠.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 명을 자동 우산이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위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판매 상품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경우는 뭐 어떻게 등록하세요. 근데 우산은 어차피 KC 인증이 따로 필요는 없어서
예, 이거는 어차피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일단 체크. 네, 여기 검색 카테고리에다가 자동 우산 치고 엔터. 자,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키워드를 2개 내진 3개 이상을 상품명에 들어가도록 지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거꾸로 우산을 제가 검색을 했을 때요. 요 위쪽에 보시면 3단 우산, 3단 자동 우산, 거꾸로 대형 우산, 뭐 레그넥 거꾸로 우산 이런 것들이 쇼핑 연관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고, 사람들이 거꾸로 우산을 칠 때 요런 단어들을 많이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져올 게 있으면 그거를 키워드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로 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품을 띄워놓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장우산, 방풍우산, 태풍우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워드가 요 안에 이제 구성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거꾸로 우산, C형 손잡이, 반대로 펴고 접는 반전우산. 여기도 거꾸로 우산이라는 것과 반전우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은 자주자주 이 사람들이 이제 쓴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원래 도매국에서는 뭐라고 적었었냐면 거꾸로 우산, 독특한 아이디어 우산, 장우산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우산이란 키워드는 있겠지만 장우산이란 키워드랑요 이런 정도밖에 지금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조금 바꿔서 적을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름을 좀 참고를 할 건데, 일단 사람들이 우산을 칠 때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찾는가 이런 게 궁금하다면 검색을 이제 우산이나 장우산 이런 걸로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뜬 얘네들은 자동 완성어고 요 밑에 뜬 요 부분은 쇼핑 연관 키워드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가져올 우산이 있으면, 우산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요즘 아무래도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태풍 우산이나 뭐 방풍 우산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형 우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일단 저는 거꾸로 우산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쓰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상품 검색 품질 체크해보면 문제 없다라고 잘 뜨죠. 그래서 뭐 튼튼한이라는 단어를 내가 적고 싶다면 튼튼한 우산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튼튼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름은요, 이 상품명을 지을 때 키워드는 2개 내지는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키워드 안에 포함이 되도록, 그러니까 상품명 안에 포함이 되도록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산, 예를 들어 튼튼한 장우산 또는 태풍 우산, 뭐 방풍 우산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이렇게 상품명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빨간 줄이 나왔어요. 적긴 했지만 거꾸로 띄고 우산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방풍이라는 단어가 오타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는 거라서 꼭 밑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품명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판매가를 설정할게요. 저는 5,900원에 가져와서 만원에 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를 일단 만원으로 적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아직은 없어요. 아까 제가 가격대 선정을 간단하게 해보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선정하는 거는 해볼 거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일단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뭐 15,000원을 적든 20,000원을 적든 뭐 팔리면 장땡이죠. 그죠? 네. 자, 적으셨어요? 자, 할인을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판매가 15,000원인데 내가 5,000원 할인해서 만원에 파는 거야 라고 표시해주고 싶다면 판매가는 15,000원, 할인을 설정해서 여기 전체 할인, 그러고 5,000원 할인 이렇게 적으면
결론적으로는 아까랑 똑같아요. 10,000원에 팔겠다란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15,000원인데 10,000원에 깎아서 팔게요 라는 거고, 아까 요거를 적지 않고 설정 안 함으로 해서 판매가를 10,000원으로 적은 거 원래 10,000원짜리 팔겠어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 기간은 따로 설정 안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 상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격 다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 수량 부분인데, 저는 상품이 하나만 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도매국에 가보니까 옵션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 옵션 중에서 내가 필요한 옵션만 가져다가 팔기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많잖아요. 그래서 옵션에 따른 그 재고로 늘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고는 지금 안 적을게요. 이 밑에 옵션을 설정 안 함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주세요. 그냥 옵션을 펼치면 돼요. 이렇게. 선택형은 설정함. 그리고 옵션 입력 방식에서는 직접 입력하기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옵션 구성 타입은 조합형으로 갈게요. 옵션명의 개수는 1개, 그리고 옵션명의 이름은, 여기서는 옵션을 그냥 컬러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컬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종류라고 적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옵션 이름으로 그냥 설정해 주시고, 요 옵션 값에 대한 건데, 우리가 도매국에 있는 이 옵션을 보면서 적고 싶어요. 근데 이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로 가면 없어지니까 또 여기서 또 이 창을 보고 또 쓰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도매국에 아까 여기 전체 옵션 보기를 누르면 팝업으로 이렇게 한 장이 뜨잖아요. 얘를 끌어서 이렇게 옆으로 붙여주세요. 여기 딱 가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그 네이버에 검색하는 창을, 네이버 지금 작성하는 창을 끌어다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면과 여기 있는 화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컴퓨터가 듀얼 모니터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지만, 듀얼이 아니라 보통 이제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모니터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창을 2개를 같이 띄워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보실래요? 자, 옵션이 여기 쭉 보여요. 이 옵션을 이 옵션 값에다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거꾸로 우산은 원래 우리 거꾸로 우산이니까 화이트 플라워,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네이비 벚꽃, 쉼표. 이걸 적고 나서 옵션 목록으로 이 녹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옵션이 쫙 나와요. 옵션에 대한 가격이 따로 매겨지는 건 없으므로 옵션가는 그대로 둘 거고요. 재고 수량은 거의 제가 보니까 스카이블루만 빼고는 100개 이상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체 체크하고 스카이블루만 빼고, 아니면 스카이블루까지 그냥 전체 체크하고 재고 수량 일단 100으로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선택 목록 일괄 수정하면 모두 100개씩 있는 걸로 체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스카이블루만 재고를 지금 25개 있으니까 얘만 10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좀 편해요. 안 그럼 재고를 다 내가 일일이 넣으려면 불편하니까 체크해서 재고 수량 적고 선택 목록에 적용하면은 재고가 쫙 입력이 될 테고, 몇 개 없는 것들만 좀 조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옵션도 달았고 계속 설명할게요.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요. 내 사진, 그리고 아까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받았었잖아요. 바탕화면에 아까 거꾸로 우산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거꾸로 우산의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
근데 나중에 실제 올릴 때는 이렇게 대표 사진을 그냥 그대로 올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도매국에서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우산을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사진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거기서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 용도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 사진 그대로 쓸게요. 다음번에는 아마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을 잘라다가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를 더 만들 거예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상세 설명을 적으러 가겠습니다. 상세 설명에서는 여기 녹색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 입력하세요 부분에 사진을 넣으시면 되겠죠? 내 사진. 이 인트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요 리버스 1 요것만 넣을게요.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돼요. 다 올리셨다면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글을 적거나 이런 것도 더 가능한데 혹시 여기 위에다가 내가 글을 적고 싶다면 클릭하시고 글을 적거나 인용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은 이 사진 그대로 등록할게요. 사진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서 너비에 맞게 늘리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화면에 맞게 이렇게 늘려져서 나올 거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누르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진이 들어간 거예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주요 정보예요. 상품 주요 정보를 눌러보시면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적는 란들이 있는데요. 우리께 만약에 어떤 메이커다 그럼 이제 브랜드나 모델명을 적겠지만 저 상품은 그냥 떼다가 가져오는 상품이죠. 그래서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적고 싶다면 그냥 내 몰 이름을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상품 속성 넘어갈게요. 자, 아까 자동우산이란 카테고리를 골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속성을 선택하게 나오는데요. 형태는 우리가 장우산, 작동 방식은 얘가 상세 페이지를 좀 봐야 알겠는데 자동 같진 않았어요. 그죠? 제가 볼 땐 수동우산 같기는 합니다. 네, 손으로 이렇게 피고 접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작동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동은 아니니까 저는 수동으로 들게요. 부가 특징입니다. 일단은 방풍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안마우산인 것 같아요. 이중막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량은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부가 특징을 해당하는 특징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패턴도 여기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무지 패턴도 있었고 플라워 패턴이나 기악 패턴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골라보니까 2개까지 고르래요. 그러면 저는 무지랑 기악 정도만 골라놔 볼게요. 기악은 그냥 아무 뭐랄까요? 약간 뭐 현실적으로 없는 그런 모양들 있잖아요. 네모, 세모 뭐 이런 것들로 모양이 구성된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레터링은 막 글씨 적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뭐 무지만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뭘로 잡든 아니면 아예 기타로 잡든. 자, 우산 종류는 여기 장우산에 해당이 되나요? 아, 거꾸로 우산 있네. 요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품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보고 대략적으로 아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산 종류에 거꾸로 우산이 있더라고요. 캐시 인증인데요. 물론 없겠지만 혹시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우산은 캐시 인증 거리는 아니라서 없을 거예요. 네, 지금 봐도 그렇죠. 보통 이제 전자제품의 경우는 캐시 인증이 있는데 요런 건 캐시 인증이 없어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 인증 없음으로 가면 되고요. 원산지는 어디 건가? 도매국에서 보니까 원산지 어디래요? 중국이래요? 네, 중국 수입산 아시아 중국이래요. 그러면 여기 다시 메뉴는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 아시아 중국으로 맞추시면 되겠네요. 수입사 입력하실 거면 뭐 아까 보니까 아직 코리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죠. 되셨나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요. 우리가 저번에 올린 게 뭐였어요? 검은콩. 그러다 보니까 농축 수산물로 잡혀 있어요. 여길 눌러서 지금 얘는 뭘까요? 딱히 우산이 여기 없죠. 그래서 기타 제어를 골라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품명 모델명 적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누를게요. 자, 밑으로 좀 더 내려서 배송인데요. 배송도 웬만해서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업체에서 3,200원을 배송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500원을 받고 싶어요. 그럼 배송으로 놓고 일단 택배사는 아무거나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고 출고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때마다 출고지가 다르잖아요. 네. 출고지가 항상 달라지죠. 이거는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서 수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일이 이걸 다 입력하려면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 했지만 뭐 일단 궁금해 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고지라는 거는 반품 배송지가 되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바꿔서 놓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안 바꾸고 그냥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올려치기야 하죠. 근데 상품이 잘 팔려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만약에 반품이 일어나거나 교환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냥 반품 신청이란 버튼을 눌러버리면 나한테 배송이 돼서 와요. 근데 내가 상품을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 업체에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동 수거가 안 되게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일반 우리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 일단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지사항이나 상품의 상세 페이지 있는 데다가 자동 수거 예외 상품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공지창 같은 인포창을 띄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센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어디 갔니? 여기 톡톡 상담. 그래서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의 업무 시간이 있어요. 대략 한 8시까지인가 뭐 5시까지인가 어쨌든 그럴 텐데 그 시간 안에 자동 수거지 예외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쵸. 반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냥 반품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나한테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반품에 대해서는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서 반품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품지를 여기로 반품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약된 택배를 저쪽에 이제 보내서 택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수거지 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일이긴 한데 한번 해놓으면 되니까. 그거 일일이 넣는 게 더 일일걸요? 제가 네. 반품 받아가지고 내가 당근에다 팔아버리는
이게 리스크네요. 막 만약 한 10개 팔아도 한두 개 그냥 반품 들어가면 허가되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나한테 배송이 되면은 그걸 또 내가 저기 업체에게 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송비가 더블로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품마다 출고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송을 처리를 반품을 해버리면은 뭐 배송비가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어떤 그런 문구를 적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문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고객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 자동 수거 지시 예외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 절차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에이, 지금 생각할 게 아닌데 말씀하시고 머리 풀리시죠? 난 진짜 오늘 진짜 기본적으로 상품 올리는 것만 설명하고 있는데 질문을 일단 있다 보니까 설명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조금 이 부분이 이제 쉬워지면 그때 돼서는 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다 드리니까.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한 게 지금 상품 정보 제공 고시랑 배송까지 설명을 했죠. 자, 이 밑으로 내려서 반품 교환에 대한 것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배송비를 3,500원으로 적었기 때문에 여기 반품 배송비도 3,500원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송비에 맞게 적으시면 돼요. 교환 배송비는 왕복이니까 저는 7,000원 이렇게 적게 되겠네요. 그리고 AS 특이사항 요거 저번에 다 적으셨기 때문에 따로 건들 거 없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상품 없으니까 설정 안 함이고요. 구매 혜택 조건도 지금 따로 설정 안 하실 거면 설정 안 함. 검색 설정을 눌러서 보시면 태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거꾸로 우산, 장우산, 태풍우산, 방풍우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면 태풍우산이라는 건 없대요. 그럼 얘가 여기 있어봤자 필요 없으면 얘를 지우고 딴 걸 10개, 최대 10개까지 채우니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뺀 태풍우산을 내가 넣고 싶으면 예를 들어 튼튼한 우산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건데 아까 태풍우산 이런 거 넣고 싶으면 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곳에 넣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적었어요. 검색에 그 지금 태그 확인해야 안 됩니까? 어떤 거요?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 네, 요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태그 사전에 등록된 태그들과 내가 입력했지만 태그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태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태그 사전에 있는 태그는 검색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 없는 태그는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그 사전에 있는 태그 10개 정도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더 적어야 된다면 나머지 키워드는 여기다 적으면 돼요.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원래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한테 공유했을 때 뜨는 그런 부분인데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 크롤러라고 하거든요. 그 상품을 우리가 올렸을 때 그 상품의 순위를 올려가지고 그 검색 사이트에 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 순위를 계산해서 검색 사이트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크롤러라는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은 여기 있는 키워드가 몇 개나 잘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이 크롤러가 읽어드릴 수 있는 정보를 넣어놓는 게 바로 이 메타 디스크립션과 태그라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메타 디스크립션은 쓰셔도 일반 사람들한테 보이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태그가 읽을 때 더 관련돼 보이는 내용을 태그랜다. 그 크롤러가 읽을 때 더 관련돼 보이는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요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태그에다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코드는 지금 어차피 상품 하나 올리는 거라 설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적고 싶으신 분은 상품 코드에 뭐 도매국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 이게 도매국에서 떼온 거구나. 이렇게 좀 쉽게 알아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아까 제가 브랜드랑 제조사는 따로 적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는 창이 떠요. 소재가 도매국이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장하기까지 하면은 상품이 올라가는데 제가 요거 안 적었나 봐요. AS 책임자, 한일몰. 자, 저장하기. 자,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뜨면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띄운 상품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기요? 네. 이게 AS는 배송 부분 다음에 이제 AS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채워서 넣으시면 되는데, 그 AS 책임자가 책임을 어디서 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수입사가 어디였냐 보면은 도매국에 코지트리란 데라면 내가 뭐 코지트리로 적으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내 그 몰 이름이 한일몰이면 한일몰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거고. AS 안 되는. 그쵸. 뭐 어찌됐건 간에 AS가 안 되면 AS 불가로 하시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수입산 아시아 중국까지 했는데 필수적으로 수입사 입력은 그 중국을 적거나 수입사의 중국을 적거나 아니면 여기 코지트리잖아요. 이 회사가 코지트리라고 적으시면 돼요.